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새해 들어서 첫 수업이죠.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는데 얼굴도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 공부하는 게 이제 남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그죠? 자, 새해 들었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 동안 꾸준하게 커리큘럼에 따라서 인내력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중요하고 공부해야 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이 8만 명이 넘죠. 그 정도 돼요. 늘 원서만 내요. 원서만. 예, 원서 접수만 하는 거죠.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거죠.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협회에서는 시험을 좀 경연제로 가자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그분들이 일조를 하고 있어요. 늘 원서 내는 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세법하는 날만큼은 다짐을 하고 가자. 그래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복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원래는 복창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복창은 못하고 스트레스 같은 거 해소하고 정신 바짝 나고 오늘만큼은 정신 차려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창을 하면 책상을 3번 정도 두게 됩니다. 땅땅땅. 예? 예. 합격을 그러면 땅땅땅. 위하여 땅땅땅. 됐죠? 책상 부서지면 제가 강사를 해서 빼고 그거 교체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준비됐죠? 예. 자, 합격을 위하여. 예, 좋습니다. 오늘은 좀 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 커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처음 하시는 분도 오늘 이 첫 시간, 2시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왜? 조세, 총론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2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이제 3번째 시간에 들어가서는 강론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취득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니까 거기서부터 신경 쓰시고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니까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예, 43페이지 보시고 43쪽이죠? 맞죠? 예, 예, 그거 펴놓고 자 보시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세 총칙 중에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시도 때도 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성립 시기하고 세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면 확정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는 32회 시험에서 출제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33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 소멸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냈는데 납부를 했으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세금을 안 냈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 5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할 거고 4절은요.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이건 무슨 말이냐. 민법에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가 많아가지고 변제를 못해서 법원에 강제 경매 처분되면 낙찰 대금이 법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들어오는데 그때 받아야 될 채권자들이 많죠. 그럼 너도 나도 먼저 가져가려고 하니까 법으로 정해놨죠. 순서가. 그죠? 그때 세금을 뭐 하겠다? 우선한다.
그러면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니 채권자 돈 못 받아서 지금 경매 처벌하는데 낼름 국가가 세금만 먼저 이렇게 가져가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요. 그래서 세금을 먼저 가져가되 이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데서 사업하다가 체불된 뭐가 있으면 임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보다 세금을 먼저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세금이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공부할 거고 조세구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세금이 부과됐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과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 위법하다.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게 불복이죠. 승복의 반대가 불복.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 못하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도 할 것이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죠?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뭐를 하던가 그죠? 이건 뭔가를 해야 돼. 그런 제도 그리고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역시 1절, 2절이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보시면 43쪽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노트의 34페이지 요 밑에 거는 노트 페이지예요. 노트 34쪽 있을 겁니다. 있죠? 예. 34쪽 먼저 여러분 수업할 때는요 1, 2월, 3, 4월, 5, 6월 계속 노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한두 번 듣고 나서는 수업할 때 노트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기본서 먼저 듣고 그것을 정리하는 노트로 해야 되니까 노트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설명하다 보면 노트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리얼하게 여기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노트에다가 글자 그대로 메모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노트부터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점 보고 갈 거니까 노트 먼저 한번 보죠. 34쪽 맞아요? 예,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 성립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추상적이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 막연하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으니까 과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바로 뭐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요. 과세 대상 물건을 구하면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그리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돼요. 그럼 안 내면 어떻게? 안 내면 취득한 달 납세 의무 성립했죠. 그날로부터 5년 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추적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작하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시점. 그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 의무 뭐라고 한다? 성립 시기. 이건 세금마다 다 달렸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볼 거고 다음 두 번째 납세 의무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추상적이니까 막연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나 취득세 내야 돼 이렇게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면 여기 확정은 뭐냐?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을 계산했더니 얼마고 언제 어디에 누가 내야 되느냐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
특정식이라고 한다 이 얘기요. 다음, 그래서 이것도 세금마다 종류가 다르고 또 하나 납세 의무가 무하는 거 소멸되는 건 두 가지예요.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납세 의무가 끝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이행을 안 했어요. 세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내라고 안 했어. 그리고 일정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납부를 안 했어도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목마다 세금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교재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노트는 옆에 놓으시고 교재로 가요. 43페이지. 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그랬죠. 납세 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 특정 시기에 불특정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 대상 또는 과세 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세금 계산이 가능하게 된 시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시점을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둘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분필을 손에 안 만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나는 만져야 돼. 자, 누구 입장이에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될 뭐가 납세 의무가 뭐한다? 발생. 그죠? 발생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과권이라고 그러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1번 보시면 국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1번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소득이 개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고 회사 법인의 이름으로 돈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을 벌 때마다 그때마다 소득세 계산하려면 번거롭죠. 그래서 또 회사도 물건을 1년 동안 사고 팔고 하는데 그때마다 세금 계산을 하려면 번거롭잖아.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기간을 정해놨네. 기간 1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는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월 며칠 1일부터 12월 31일 매년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죠. 이게 뭐야? 과세 기간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다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기간이 뭐 해야 돼? 끝나야 소득세 계산하겠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한 때 끝나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세 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자한테 소득 있는 사람한테 소득세 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뭐다? 과세 기간이 무한 때 끝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2번 상속세는 상속이 무한 때 개시되는 때 이 얘기는 사망한 때 이 얘기죠. 사망한 때.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재산을 받을 상속인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번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보였다. 취득하는 때. 증여는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상속은 죽은 사람 재산 받은 게 상속이고 살아있는 사람 재산을 생존에 공짜로 받는 게 증여잖아요. 그래서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얘기는 증여를 받은 때 이 얘기잖아.
여러분 아침에 오늘 학원을 오시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증여세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돼 그러면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뭐라고? 뭐 받으셨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입원시켜야죠. 환자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증여세 내야 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를 받는 순간 계산은 안 했지만 증여세 내야지 이렇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눈길도 주지 말고 6번으로 가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인지세. 인지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했냐면 문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에 수입 증지일지 우표딱지 같은 거 사다가 붙여야 돼. 그게 인지세거든요. 얼마짜리 붙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지세는 부동산하고 관련 있죠. 소유권 뭐 할 때 이전, 사고 팔 때 이전 등기할 때 인지세. 그래서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자, 요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건 한꺼번에 인지세는요.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이지 붙여야 되네. 납세 의무가 생겼죠. 그리고 사다가 붙여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와 확정,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예? 인지세는 동시에 끝나요. 뭐를 작성할 때?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도 성립하고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왜? 문서 작성하면서 수입인지 붙여야 되네.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거고 사다가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다 끝나버리죠. 동시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만. 다음. 맨 밑에 보시면 9번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혼자서 세금 계산할 수 없다. 부가세예요. 그죠? 다른 세금에 따라 붙는 세금.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여러분 취득세, 예를 들어서 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때는 소득세 따라가. 아까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럼 소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세에 부과될 때는 어떻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러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따라간다. 이렇게만. 하나만 더 봅니다. 10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날짜다? 매년 6월 1일. 6월 1일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의 기준이 6월 1일 날이 되면 본인의 의사표시 물어보지 않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언제? 6월 1일. 이 중에서 필수는 1번, 2번, 3번 그리고 나서 10번 요건 필수다. 그죠? 부동산에 관련해서 상속세, 증여세는 별도로 공부는 안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취득이죠?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 있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몇 번? 2번. 중간에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라고 나왔죠? 예, 거기서도 취득세 찾았어요? 예, 1번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과세 대상 물건을 무한 때. 그럼 취득 안 했으면 취득세 내야 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이해가세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예요. 등록면허세는 과거에 여러분 자격증, 인가증, 허가증 가지고 사업할 때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냅니다. 여러분 약국은 아무나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약국을 개업하려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인가증, 허가증, 자격증 가지고 인허가 받아가지고 사업할 때는 면허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요. 그런데 그 면허세하고
담해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내던 등록세를 통합해서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등록, 면허세인데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잖아요. 일도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세법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거지 면허 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만 보시면 돼요. 기억.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뭐 할 때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여러분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한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세금 내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죠? 이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세 번째 재산세 나왔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1년 중에 하루 언제가 되면 6월 1일 날이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뭐한다?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그래도 되고 매년 언제 6월 1일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참고로 4번 지방교육세는 아까 농어촌 특별세와 같이 독자적으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으로는 안 되니까 본세 따라갑니다. 그럼 취득세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취득세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취득하는 때 과세 물건을 무한 때 취득하는 때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성립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등록면허세 낼 때 뭐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때는 등록면허세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성립한다. 그럼 재산세 낼 때도 뭐가 따라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죠. 그러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뭐예요? 과세 기준일이 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지방세 다른 거 다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 필수 1번 취득세, 2번에 등록면허세 기억, 그리고 3번에 재산세, 4번에 지방교육세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성립 시기 보셨고 이번에는 46쪽으로 갑니다. 46쪽. 자, 여기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지금 교재한 내용은 너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노트 34쪽 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노트 보시면 돼요. 그거 중심으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지방세 따로 있는데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자, 이 중에 1번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봐야 되겠죠. 예, 왜? 1년 동안에 버는 걸 합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거니까 생략을 하고 3번 상속세는 언제? 상속을 개시하는 때, 사망한 때 이 얘기죠. 그럼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뭐한 때? 취득하는 때 또는 증여를 받은 때 이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이때 과세 기준일 옆에 가로 열고 매년 언제? 6월 1일. 그죠? 매년 6월 1일 이렇게 날짜도 표시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소득세에 따라가는 뭐는 농어촌 특별세는 얘 따라가죠? 그럼 뭐야? 과세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될 때는 얘 따라가죠? 본세.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본세에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한다. 됐어요? 자, 다음 요번에는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보한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낼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요.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일이 다 똑같아요. 언제? 6월 1일이다. 그죠? 요 정도 보시고 또 하나 여기 7번에 지방교육세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요.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갑니다.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죠.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세금마다 틀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세. 본세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그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도 따라서 성립한다.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됐어요? 이렇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그러면 돼요. 지금 처음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고 입력도 되고 그러면 큰일 나. 일찍 죽어. 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죽는 사람이 제일 억울하고 건물 같은 거 짓다가 죽거나 재산을 열심히 모아놓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아야 돼. 욕심내지. 자, 이번에는 교재 갑니다. 46쪽. 46페이지 교재 보시면 납세 의무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 그랬죠? 예. 확정은 자,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확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 1번에 보시면 국세의 납세 의무 확정이라면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 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확정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세 번째 줄 그거 줄 쳐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뭐하는 거? 확정되는 거.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끝나는 거.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인지세. 그죠? 문서를 구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되네? 납세 의무 성립했죠? 사다가 붙여야죠? 확정됐죠? 예. 이렇게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끝나는 거 하나.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인지세.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다음,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납세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에 의해서 구하는 거 확정되는 세금이 있다. 납세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있고 다음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구하는 거 확정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인데 뭐가 결정된다고요? 세금이 얼마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를 내야 되느냐.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것이 확정되고 결정되는 건데 이때 확정 시기는 두 가지예요. 아까 성립 시기는 세금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확정 시기는 간단해. 여러분 납세 의무자 세금은요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뭐까지? 납부까지 하라. 그걸 신고납부라고 하죠. 예, 신고납부. 또 하나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친절하게 고지서 발부 안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면 납세 의무자는 뭐 받아요?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이렇게 두 가지의 세금이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건 신고납부. 그래서 이 신고납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신고주의 조세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보통 징수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 부과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공부할 거 5가지 중심이죠. 취득세 뭐예요? 신고 납부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도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가 됐던 모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봐라, 납부를 하라. 이거 외에도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요거 몇 가지? 3가지는 필수잖아요. 그럼 이런 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과세표준 계산한 거, 세금 계산한 거 있죠? 그 신고서를 뭐하면?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확정이 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신고납부조세다. 그러면 보통 징수는 누가? 어떤 세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오는 거. 재산세, 우리가 계산 못하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재산세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상속세는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상속세 계산하고 증여세도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고지서 나와요. 이런 것 등이 보통 징수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요건 알아야 되겠죠? 재산세하고 뭐 우리가 공부할 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온다. 그죠? 그런 이런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뭐 한다고요?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확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 신고주의 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거야. 신고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럼 보통 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 그때 뭐가 된다?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라가 아까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건 인지세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정리, 제가 알고 있어도 봐도 한참 헷갈려.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 노트 갑니다. 노트 보시면 36쪽, 36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 부호 확정식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무슨 주의? 신고주의는 신고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고납부. 그죠? 예. 그럼 신고납부의 반대의 개념이 뭐야? 부가주의. 다시 말하면 뭐요? 보통징수. 그죠? 신고주의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거죠. 부가주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예, 그래서 신고주의 조세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뭐냐? 납세 의무자가 그랬죠. 신고주의 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하는 순간 그게 뭐야? 확정이 된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 본인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붙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게 신고납부세금인데 어떤 거냐?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다른 건 몰라도 뭐?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에는 양도소득이 있던 임대사업의 소득이 있던 퇴직소득이 있던 모든 소득세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됐어요?
그러면 부가주의 조세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과세권자. 그러면 국세면 누가? 국가가. 지방세 있죠?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얘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뭐할 때? 결정할 때. 결정을 뭐냐? 계산한 때 이 얘기예요.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계산 그래도 되고 결정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다는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아예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이때 고지서 나오는 뭐?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물론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고지서 나오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나오죠. 자, 이렇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신고했을 때 확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하는 그 두 가지에다가 자동으로 되는 거 있었죠. 세 번째, 뭐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뭐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인지세, 문서를 구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돼? 납세 의무 성립했고, 사다가 붙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또 뭐한다?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반복. 됐죠? 예. 오늘 1월 첫 번째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수업하는 내용이 막 굉장히 진지한데 그러지 마요.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통적으로 보면 막 열심히 하고 막 아침에 학원에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고 끝나고 밤 10시 때 가서 집에 야간 수업 끝나는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학원에 보면 1월 달부터.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5월 달, 6월 달 가면 뭐 안 보여? 나 안 보이는 걸 30년 동안 본 사람이야. 왜? 사람인지라 전력 질주하다 보면은 자연도태가 된다니까?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이 어거지를 하려니까. 그러다가 한 3월 달쯤 돼서 처음 나온 사람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더 많이 나오네? 그럼 나는 뭐지? 이거야. 예? 그 다음부터 회의를 느끼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모의고사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오늘 세법을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 안 나오고 학원 나서 독서실에 공부하고 있어. 왜? 왜 수업 안 들어왔으니까 내일 모의고사 본대. 내일 모의고사 보니까 1차 과목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오늘 세법을 빼먹고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거. 예? 아니 모의고사 성적 점에 내신 성적으로 자격증 줘요? 아니잖아. 모의고사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시달리는 거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다가 시험 봐. 그럼 하나 맞았을 거 아니야. 그건 자기 거야. 그 다음 시험 보면 2개 맞으면 되잖아. 그런데 모의고사 본다고 민법 열심히 했더니 그거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학교는 안 나오네. 그 다음부터 학교는 안, 여기서부터는 낚이는 거지. 자기 흐름을 모르는 거지. 절대로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 대비해서 공부하지 마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답안지 내려면 안 내. 왜? 틀리면 창피하다 이거지. 그죠?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다 이 중에 그러면 하나는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욕심내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러지 마요. 하여튼 막 내가 오늘 수업하는데 오늘 오전에 수업 들은 사람이 제 저녁 10시쯤 됐는데 독서실에 있다. 나 그냥 쫓아버릴 거야. 그건 시기와 때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48쪽 갑니다. 교재 48페이지 납세 의무 뭐라고 그랬어요? 소멸. 이거 납세 의무 소멸은요.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멸은 왜 없어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유를 물어봐. 사유. 몇 가지 사유가 있느냐? 5가지다. 그럼 여러분 교재 보시면 48쪽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건 여기 보세요. 자, 개념 보면 납세 의무를 세금 내야 될 의무를 뭐 했으니까? 예? 이행을 했다는 얘기는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납세 의무 뭐였어요? 불이행, 예, 세금 같은 거 안 냈는데 없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누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1번 뭐라 그랬어요? 납부.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납부가 뭐야?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든 2차 납세 의무자가 내든 연대 납세 의무자가 내든 납세 보증인이 내든 납세자가 세금을 냈잖아요. 냈으면 더 이상 납세 의무는 뭐 한다? 없지. 소멸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납부하면 뭐 한다? 소멸된다. 사유, 종류만 하시면 돼요. 예,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충당. 충당은 메꾼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세금 되돌려받는 걸 환급이라고 하죠. 세금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줘야죠.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한테 환급을 해주려고 봤더니 여러분 이름으로 미납된 세금이 있어. 그럼 어떻게 국가가 여러분한테 뭐 해주고 환급해서 여러분은 돈 받았죠, 세금? 그리고 낼 때는 안 내겠지? 미납된 거. 그러면 국가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급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다른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 안 해주고 물어보지도 안 해. 당신 이거 안 받고 이거 메꿀까? 이렇게 안 물어봐. 그냥 직권으로 해. 예? 환급해줬고 환급 안 해주고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걸로 메꾼다. 이게 뭐야? 충당. 그럼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반강제를 했지만 어쨌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이행됐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세요? 납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미납된 세금에 메꿨다. 그걸 충당.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부과, 취소.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 내라고 했어요. 부과. 근데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잘못 부과된 거지. 그러니까 부과했다가 과세권자가 다시 뭐하면 취소.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 소급. 그래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부과됐던 것이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세금 내라 했다가 잘못 부과되네. 다시 뭐하면 취소하면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납세의무가 처음부터 없다. 이게 안 냈는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건데 없어지는 거 뭐? 제척기간의 뭐? 만료. 여러분 제척기간이 뭐냐면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뭘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세금은 시도 때도 없이 내라고 할 수 없어요. 납세 의무 성립됐으면 그날로부터 기본이 몇 년 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이에요. 5년 안에 납세 의무자한테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 발부해야 돼. 근데 5년이 지날 때까지 뭐 안 하고 내라고 안 하고 고지서 발부 안 하고 5년이 뭐 하면 지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다. 소멸된다. 다시 여러분 건물을 하나 뭐 했어요? 신축했어요.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럼 이때 취득이죠.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는 아까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취득하는 때. 이게 취득이죠. 건물 지었으니까. 이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요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건데 60일 이내 납세 의무자는 스스로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세금을. 예? 60일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자, 다시 한번. 건물을 지었으면 지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해야 돼?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들어오길 기다려. 근데 60일이 됐는데도 뭐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 안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요? 지방세, 취득세니까 이날 납세 의무가 성립했잖아요. 이때부터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럼 이날로부터 몇 년? 5년이라니까? 5년 안에 추적을 해서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해야 돼? 세금을
내라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야? 5년이에요. 그런데 기본이 5년인데 물론 15년, 10년, 7년, 5년도 있어요. 근데 기본이 몇 년? 5년. 그런데 과세권자가 이거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몇 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이 건물 지은 납세 의무자는 시청 앞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도 돼. 뭐라고? 나 건물 짓고 취득세 안 냈지롱? 이렇게 걸어. 예? 이놈이 건물 지어놓고 취득세 안 냈대? 확인해봤더니 건물 짓고 몇 년 지났어. 그럼 5년 지났으니까 여기는 실수죠. 과세권자가 못했잖아. 예. 그래서 확인이 됐어도 다시 여기서 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제척기관이에요. 제척기관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기간. 그게 기본 몇 년? 5년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실래요? 49쪽에 보시면 박스 나왔죠? 제척기간의 밑에 칸 보세요. 상속세법 증여세라고 나왔죠? 상속세, 증여세는 불로소득이죠? 노력의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거잖아, 무상으로.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를 조금 내려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 이런 경우는 제척기간이 제일 긴 거 15년이야. 몇 년?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세는 이렇게 돼요. 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은 사망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신고 뭐라고? 상속세 신고서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남겨놓은 재산은 뭐뭐뭐고 채무는 뭐뭐뭐가 있고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는다. 이거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 몇 개월 안에. 그때 상속세 부담을 구하려고 줄이려고 누락을 시켰다. 이게 사기죠. 예, 이렇게 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에서는 모르고 세금을 부과했죠. 그럴지라도 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의 취득이거든요. 그 날로부터 상속세니까 몇 년? 15년 안에 추징당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했어도 몇 년 지나면 15년 지난 다음에는 세무서 앞에 플랜카드 걸어도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최고가 몇 년? 상속세, 증여세, 사기 부정한 방법 그러면 몇 년? 그러면 그 위에 보세요. 일반적인 세목 그랬죠? 국세, 상속세, 증여세 말고 양도소득세 같은 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하면 몇 년? 10년. 몇 년? 10년. 상속세는 15년이라고 그랬죠? 상속세, 증여세. 예? 그런데 일반적인 세목 몇 년? 첫 번째 칸 말고 그건 외국에 대한 거니까 두 번째 칸에 2번 뭐라고 그래요? 납세 자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뭐했다? 환급받았다. 그럼 몇 년? 10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은 사람은 뭐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취득한 사람은 뭐 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조금 내려고 둘이 합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이게 사기죠. 여러분 사실과 다른 게 사기잖아. 기망.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 10억을 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5년 있다가 은행에 예금한 만기 적금이 있는데 5년 만기 적금이 있는데 그거 만기가 되면 그거 찾아가지고 갚을 테니까 돈을 좀 빌려줘. 이렇게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5년 돼서 적금 만기가 됐어.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그래? 예, 갚으려고 해줘. 갚으려고 하는데 민법교사가 여행 가자는 거야. 꼬들려갖고.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갔다 왔지 뭐야?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그래서 갚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지. 부득이한 거잖아. 원래는 갚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갚는 거죠. 이건 사기가 아니지. 이해가세요? 사기는 뭐야? 사기 기망은. 자, 적금 만기되면 찾아서 준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적금 안 들었으나. 그런데 여러분한테 돈 빌릴 때 나 적금 찾아서 준다고 그랬잖아. 처음부터 갚을로 이사가.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그게 사기 기망. 그래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과 다르니까 사기잖아. 그랬을 때는 몇 년? 10년이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10년 안에 추징.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을 팔면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가슴 조이고 살아라 이 얘기야. 예? 그런데 가슴 조이면서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난 다음에는 탈로가 나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지방세도요. 지방세도 맨 밑에 보세요. 지방세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럼 몇 년? 10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상징적인 것만 봐요. 제일 긴 거 상속세, 증여세, 사기 그러면 몇 년? 15년.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사기 그러면 몇 년? 10년.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제척기간의 뜻이 뭐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에 있는 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에 내라고 안 하고 지나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 이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5번째 50쪽에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예, 소멸시효. 거기 동그라미 1번 소멸시효란 조세채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2번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하고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소멸시효는 정지, 멎었다가 갈 수도 있고 중단됐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정지 사유도 있고 중단 사유도 있어요. 아까 제척기간은 무조건 흘러가. 그죠? 근데 이거는 멎었다가 갈 수도 있고 멎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지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마지막 하나만 더 봐요. 밑에 동그라미 3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나왔죠? 거기에 A번 5억 원 이상인 국세에 대해서는 몇 년? 10년. 그리고 기본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51페이지 4번에 51쪽 4번에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똑같은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나. 예. 거기에도 A번 보시면 지방세는 5천만 원 모일 때 이상일 때는 몇 년? 10년.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으로 되어 있다. 됐어요? 국세나 지방세가 금액만 차이가 있고 같죠? 기본은 몇 년? 5년. 길게는. 그럼 여기 보세요. 소멸시효가 뭐라고요? 여기.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 그럼 항응차사 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안 내면 일정 기간 지나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 강제로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야. 압류할 수 있는 거, 징수권, 걷어갈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몇 년? 기본 5년이다. 세금을 내라 이건 제척기간이고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럼 압류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본이 몇 년? 5년 안에 압류를 해야 돼.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다시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국세는 5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 그랬죠. 이해가세요? 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노트로 갑니다. 자, 여러분 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몇 가지? 5가지. 납부했다. 그죠? 예. 환급받을 걸로 메꿨어. 뭐? 충당. 부과했던 걸 과세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취소. 그리고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제척기간 몇 년? 5년 지나면 세금 내야 될 의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죠. 걷어갈 수 있는 기간. 기본 몇 년? 5년. 그죠? 이렇게 5가지 사유가 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는요. 몇 년? 사기 그러면 몇 년? 15년. 그럼 상속세 말고 나머지 국세나 지방세 1번 사기 그러면 몇 년? 10년. 제일 긴 게 상속세 증여세 15년이죠. 기본은 몇 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그냥 이거는 여러분 없으니까 그냥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납세 의무 소멸 사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납부라고 그랬죠? 납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뭐를 했다? 납부를 했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그랬죠? 예, 다음 충당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 이제 많이 낸 거. 그럼 뭐 해야 돼? 환급해줘야죠? 환급을 해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으로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 안 하고 직권으로 메꾸는 거. 이걸 충당이죠? 환급해야 될 세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메꾸는 걸 충당. 그럼 납부한 거랑 똑같다. 다음, 부과 취소는 뭐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있는데 과세권자가 부과를 했다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보여요. 과세권자가 취소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아무 행동한 게 없죠. 그렇지만 납세 의무는 뭐한다? 소멸이 된다. 그죠? 다음, 제척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이게 제척기간인데 기본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5년. 상속세 중에서는 제일 긴 거 사기 15년까지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다음 소멸시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척기간은 세금을 내라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징수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수권이야. 그래서 강제로 징수해야 되겠죠.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뺏어가야 돼. 그게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세는 얼마?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 그 외에는 기본이 5년으로 되다. 이렇게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소멸돼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물어볼 때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 그래놓고 사유 틀린 거. 다음은 납세 의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틀린 거. 자,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소멸시효 그래놓고 납세자 보호. 제일 많이 나온 거 사망. 이거 틀린 거 뭐야?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어도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게 이것은 없어지는 건 요거 5가지 외에는 없다.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몇 가지 5가지. 요거 살짝 끼워놓고 납세자가 뭐했다? 사망했다. 이렇게 집어넣고도 기출문제 보면 많이 물어봤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납세 의무 성립, 소멸, 확정 요거 봤어요. 잠시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부과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조세채권, 일반채권 관계로 가죠. 잠시 쉬었다 가자.